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0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하진양문록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10월달 고1 국어시험 세트를 풀어보신 분들은 기존에 익숙하던 포맷이 달라져가지고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안배 계획도 많이 어긋나질 수도 있고요. 이 포맷이 바로 평가원에서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제 포맷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걸 수학 과목에 비유하자면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문제를 그대로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2028학년도 예시문항하고 비슷한가는 이 지문 세트를 다 본 다음에 같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33번에 보기가 있습니다. 하진양문록. 이게 제목에 한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요, 하씨와 진씨 두 개 가문, 즉 양문이 이제 두 개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쪽 주인공은 하씨 가문, 한쪽 주인공은 진씨 가문이고요. 그 두 개 가문록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하진양문록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인공이 하씨 가문이고 어느 주인공이 진씨 가문인가 차차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여성 인물이 나오네요.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성 인물의 선택은 선계, 즉 그 친선계의 도움이죠. 즉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선계의 개입으로 극적 효과를 얻는다. 선계의 조력자들은 역시 그 비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분들이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군요. 선계의 조력자들은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거나 인물을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한다. 또한 전생의 정보나 가문을 보존할 능력을 지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계의 개입은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마디로 키포인트가 선계의 조력자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선계 조력자들이 어떻게 도와주면서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가면서 지문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기를 본 다음에 지문을 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딴 지문처럼 앞에 줄거리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앞에 줄거리 없이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인물관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처음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이럴 때는요, 하나의 팁인데, 중략 부분 줄거리에 인물관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중략 부분 줄거리 보니까 역시 인물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먼저 보고 그 처음 지문 앞부분 읽어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인물관계도 파악할 수 있고 줄거리 이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요. 무예와 도수를 익힌 하오규는 진짜 여자 이름인 것 같은데 여자 맞습니다. 세속으로 돌아와. 아까 보기에 선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계로 갔다가 세속으로 돌아왔겠죠. 네, 이렇게 잠깐 선계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돌아와서 이제 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남장을 하고, 그럼 본래 물론 하오균이란 이름부터가 여성 이름 같습니다만 원래 이 여자인데 남장했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줄거리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장을 하고서 남자인 것처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하죠. 그리고 이제 다 임금도 그렇고 다 모두가 남자로 알고 있을 때 또 해필 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항상 남장을 한 여주인공, 즉 오규는 원수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진압하기 출전해서 그럼 또 그 다음 얘기는 공을 세우겠죠. 자, 하여튼 그런 모티프인데,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남장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보면은 고전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그 당시 이제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여성이 좀 이렇게 입신양명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잘 주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남장을 해서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예라든지 장원급제 그런 걸 해서 일종의 여성의 대리만족 같은 그런 모티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가지고 남장 모티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중략 부분 이후에는 이 남장 모티프에 따라가지고 남장을 한 여주인공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주인공, 아까 하씨 가문 한 사람, 진씨 가문 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씨 가문의 주인공은 하오균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그 2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버전에서는 그 여주인공 이름이 하오균이라고 안 나오고 하옥주라고 나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일단 중략 부분을 보고서 다시 한번 지문 첨부로 들어가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지문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공회부자가, 자, 여기 공이 누군지 딱 이렇게 공의 부자만 나오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제 뒤에 이어 보겠지만 아마 공의 부자라고 하는 건 소죠. 즉 하오균의 아버지, 즉 하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아들은 아마 하오균의 남동생
남동생 백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몰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자, 하여튼 공의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즉 집에 안 들어오는 얘기죠. 소저가 혼미한 정신. 여기서 바로 소저는요, 금방 아까 우리 중략 부분에서도 봤듯이 여주인공 하오균이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저는 여주인공 하오균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집. 아, 이거 보면 바로 이제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거의 뭐 진짜 선계 아까 표현 나왔듯이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꿈을 꾸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비몽사몽은 지금 이 주인공이 꿈나라라 지금 꿈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비현실적인 부분이 이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자, 이렇게 외양 묘사, 시각적으로 지금 외양 묘사하고 있고요.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가, 요것도 청각적 이미지까지 나오네요. 좋은 향기가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혼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만져 슬퍼하며 왈.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인께서 오균한테 이렇게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A라고 묶여져 있고, 바로 A를 이제 통째로 묶어가지고 바로 32번에 가서 A 부분에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A 부분을 본 다음에 한번 32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한 부인 누구일까요? 자, 오균아, 내 이제 나를 아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라. 아, 바로 친어머니시군요. 근데 일찍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라. 너희 남매가 강보에 쌓여 있을 즉 아기 때 세상을 버리매, 즉 이런 아기 오균이를 남겨두고, 또 그리고 여기 남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균이 오빠든지 아니면 남동생이든지 간에 이 어머니가 남매를 낳고 아기 때 일찍 돌아가셨다, 그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남동생 이름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백화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일단 남자 형제 이름은 모른다고 치고요. 하여튼 일찍 이렇게 아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버리며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그렇죠. 내 얼굴을 알 떡이 없겠죠.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픔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악한 사람이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며 너의 남매 보존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의 위태함이 누란 같아. 이게 누란이라고 하는 게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은 거니까, 즉 언제 무너져가지고 깨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남매라고 하면 이 오균이하고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남동생 백화, 지금 생명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남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지, 바로 그 간인이 누군지는 이제 좀 이따가 뭐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문의 유태함이 누랑 같아 집을 붙듦, 즉 집안이 망하지 않게 잘 붙든다, 그런 얘기죠. 집을 붙듦이 내 손, 즉 오균이 손에 이건을 내 주가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느냐. 아마 지금 오균이는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첫머리에도 봤듯이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바로 이게 이제 거의 뭐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나타나셔가지고 말리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집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죽으려고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 주가 어찌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니요. 우리 문중에 참하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 즉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어서 어찌할 수가 없고, 그래도 너가 살아남아가지고 집안을 구해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인물이 나옵니다. 진원 대선을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진원 대선도 바로 선기의 조력자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또 이렇게 오균의 친어머니 역시 이미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서도 역시 이 돌아가신 어머니도 선기의 조력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돌아가신 오균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A로 묶어가지고 A의 말하기 방식 한번 32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2번 문제. A는 바로 이 오균의 어머니가 오균한테 하는 바로 A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요걸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A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A에서 모친은요 오균을 구하고자 하는 진원대선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다. 자, 일단 모친이 오균한테 죽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원대선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모친 말씀이 진원대선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다. 그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고만 했지. 이 진원 대선의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지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이 A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인 불가죠. 확인 불가.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모춘이 오균을 구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진원대선 말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진원대선의 의도까지 A 속에 나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뭐 세모치고 또는 제껴놓고 가고 더 확실한 정답이 보일 때까지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괜히 1번부터 이렇게 막 붙잡고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진원 대선의 의도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확인 불가고요. 그 다음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 모치는요, 오균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정당성. 아, 너는 왜 이렇게 일찍이 어린 나이에 아기 때 엄마를 잃고 너는 왜 이러야 하는가? 그런 정당성을 말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선지 3번은 정당성 부분이 땡입니다. 또 선지 4번입니다. A에서 모치는 오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거 맞네요. 지금 오균님 뭐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려고 하는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너가 살아야지 집안을 붙들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지금 오균이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4번 A가 맞겠습니다. 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 모치는 사물에 빗대어 가문의 위기 상황. 그렇죠. 가문의 위기가 마치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다고, 누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위기 상황을 사물에 빗대서 강조한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선지 5번도 맞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는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부분 같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과연 소저가 설득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소저가 어머니를 붙들고 크게 슬퍼 흐느껴 말을 이루지 못하니 부인이 다정히 어루만지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모든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순이 차마 어찌하리요. 내 아이는 바로 오균 말하는 거죠.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몸을 맞춰 후사를 없게 함이 대의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스스로 그냥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죽어버리면 또 이제 더 이상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대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진원자, 바로 진원자는 아까 전에 A에서 말했던 진원대선 말하는 것이고요. 진원자는 본래 내 스승이니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 모름지기 나아가고 일지도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어서 이 집을 떠나서 진원자 또는 진원대선한테 찾아가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바로 아까 전에 보기에서 나온 표현을 빌자면은 바로 뭘 말하는 게 되겠습니까? 선계 조력자께서 주인공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건너뛰고 이제 B 부분은요, 바로 소저가 자기 엄마한테 말하는 부분을 B로 묶어가지고 역시 이것이 계속 아까 전에 봤던 32번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B 소저가, 즉 오균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나 보겠습니다.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신을 보전하고 일신을 보전해봤자, 즉 죽지 않고 살아있어봤자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살아있는 게 부질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계속 아직 이제 어머니 앞에서 죽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네요. 그래서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모친의 가르치심을 받자 없거니와 소녀가 백화, 바로 백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남매, 바로 자기 남동생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자기 이게 어머니 말씀 듣고 죽겠다는 마음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죽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다만 어머니를 만난 김에 백화를 잘 보살펴달라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그 소저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소저의 말 B로 묶어가지고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B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 먼저 2번을 보겠습니다. B에서 오균은요,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전하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자, 아까 이 신체 보전, 이 얘기 나온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녀의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함에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니 살아있음 부질없고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 하니 거니까, 자, 이 선지 2번은 어딜 틀은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오균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고 신체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고 신체를 보존해봤자 부질없으니까 죽으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를 보존하려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오균은 왜 내가 신체를 보존할 필요가 없고 죽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지 신체를 보존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 2번도 땡이고요.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요, 오균은 모친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주장하고 있다.
엄마가 이런 시련이 있을 건데 이런 것 왜 극복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 전혀 아니죠. 예, 지금 엄마가 어떤 시련을 겪은지 그런 얘기는 전혀 오균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B는 확실히 땡이고요.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4번, 5번 중에 하나가 정답 후보라고 했습니다. 자, 4번 선지 B를 보면 선지 4번 B를 보면요. B에서 오균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자, 바로 그 이유는 백화 때문이죠.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 백화를 무사하게. 바로 백화가 이제 아들, 남동생이고 하니까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백화를 지켜주세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를 무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모친이 자신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A도 맞고 B도 맞고 선지 4번 가장 적절한 게 답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제 A가 맞았던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B에서 오규는 상황을 가정하여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 자, 자신 책임, 상황을 가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있네요. 소녀가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일단 가정한다고 치고, 근데 가문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 회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A, B 둘 다 확실한 거 선지 4번 적절한 거 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한테 백화를 도와달라고 했고요. 이제 엄마가 그 부인이 응락하고 소매에서 환약을 꺼내어서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매 문득 오색 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으며 한순간 꿈이다. 역시 아까 처음에 비몽사몽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꿈 맞았습니다. 자, 꿈이다. 근데요, 자, 이 환약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혀를 물어 상하는 것이 즉 이 오균은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환약을 먹었더니 혀 깨무는 상처가 다시 그냥 상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역시 이제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고 하여튼 이 문제를 내기 따라서는 환약을 또 소재 삼아 가지고 이 환약이 어떤 서사적 기능 하는지 이것도 충분히 문제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이에 좌우를 살피니 희미해진 촛불이 미미한데 주씨는 깊이 잠들었고, 자, 여기서 주씨 누구일까요? 이 지문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미리 줄거리 말씀드리자면 주씨는 계모입니다. 계모. 자,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지금 계모 밑에서 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흔히 고전 소설에 잘 나오는 계모와의 갈등 또 그 모티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모가 들어온 시점이 요지반은 좀 특이한 게 오균이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계모를 이 하공이 둘째 부인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원래 오균의 친어머니가 이 당시에는 원래는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균의 아버지 하공이 이제 둘째 부인으로 주씨를 둘째 부인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공이 일단 아직 오균의 어머니, 물론 그때 아직 오균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오균의 어머니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일단 오균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주씨를 둘째 부인으로 드렸고 이 둘째 부인 주씨가 아이를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3남 1녀를 낳았는데 이제 이렇게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은 이후에 또 이 오균 어머니도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오균 남매를 낳은 것이죠. 오균이하고 백화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균이하고 백화가 어렸을 때 이 오균 백화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균 백화의 어머니는 돌아가고 안 계시고 또 반면에 이복 형제인 삼남 일녀의 어머니 즉 오균한테는 계모죠. 이쪽은 또 지금 이렇게 다 엄마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균하고 백화는 계모의 구박을 받고 있는 또 심지어는 아까 전에 잠깐 암시도 되었지만 이쪽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 세트만 놓고 보면요, 이 주씨가 계모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고요. 하여튼 희종들이 연달아 밤을 새웠는지라 다 고나여 자곤을 소저가 생각하되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 더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어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할지라. 자,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꿈속의 일은 믿을 게 못돼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꿈속에서 어머니가 준 환약을 먹고 다 혀 깨물었던 상처가 난 거 보면은 이 지금 꿈속의 일들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내 이제 달리 죽음에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더욱 죄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하면 상책이라. 여전히 이 소저 오균이는요 죽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고 있었군요. 근데 다만 이제
죽는 방법이 혀를 깨물어서 죽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체를 상하게 하는 거는 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니까 그냥 몸 그대로 통째로 물속에 빠져 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좀 죽겠다는 결심이 지금 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속에 빠져 죽기로 하고 이제 물가로 가겠죠. 어디 보겠습니까? 예.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하함이 상책이라 하고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내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하고 드디어 혼서와 옷가락지를 내어 몸에 품고 가만히 후문을 나서 몸을 수중에 던지니. 자, 이게 마치고 뭐 심장전도 아니고요. 근데 호련 공중에서 황룡이 내려와서 역시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시 주인공이 쉽게 안 죽죠. 황룡이 내려와 소저를 태워 공중으로 오르니 정신이 당황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몸을 내려놓으며 눈을 들어보니 서역당 곤륜산 제삼봉 진원법상관이라 하였더라. 바로 그 진원법상관, 아까 전에 엄마가 말씀하셨던 진위대선이 바로 이분입니다. 진위대선 또는 진원자가 바로 여기 진원법상관이겠네요. 자, 역시 그래서 이 공간은 뭡니까? 더 이상 인간 세계라고 볼 수 없죠. 역시 선계 세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도사가 이르되, 바로 이 도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진원대사, 진원대선 또는 진원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한 도사가 이르되, 즉 진원대선 이르기를 내일찍 시설을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나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그러니까 이 오균이의 전생 이름은 화선이었군요. 화선이었고 이 진원대선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엄마의 말씀 중에 바로 이 뜻인 그 뜻이었군요. 여기 바로 진원자는 본래 내 스승이니, 바로 이 말이 그 뜻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 즉 옥황상제죠. 옥제에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안전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같은 곳이죠. 네, 고전소설이나 시가에 잘 나오죠. 광안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 때 문곡성과 일찍 바둑도 그 재주를 보실 때 문곡성이 매화선, 바로 매화선은 오균의 전생 화선 말하는 것이고요. 매화선과 사귐이 깊고 두텁더니 위로 올라갑니다.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희롱하며 말, 우리 서로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면 즐거울리로다.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그러니까 이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네요.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가하리라. 그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 내 아내를 삼고자 하노라. 요거는 문곡성의 말이겠고요. 근데 옥황상제가 이 말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즉 인간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이 문곡성하고 매화선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노했습니다. 뭐 기특하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이놈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노했다는 거죠. 노하사 인간으로 귀양 보내시니. 바로 이것도 역시 고전 소설에서 잘 나오는 원래는 하늘나라 또는 천상계 있었는데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간 세계로 귀양왔던 얘기, 바로 적강 모티프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지문 속에요, 고전 소설에서 단골로 나오는 모티프, 아까 그 중략 부분에 나왔던 남장 모티프, 그 다음에 또 계모와의 갈등,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늘에서 벌 받아가지고 인간 세계에 데려왔다는 적강 모티프, 하여튼 뭐 고전 소설에서 단골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귀양 보내시니 서로 남녀를 다투는 거로, 그러니까 누가 남자할지 누가 여자할지 그걸 다투는 거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하가의 여자가 되니, 그래서 하오균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하가의 여자가 되니 하오균으로 태어났단 말이고요. 옥계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자, 이 옥황상제가 이 둘이 잘 인연이 맺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인연의 방해꾼이네요. 회방꾼. 자, 그래서 옥제가 두 사람의 사랑에 놀라시어 그 인연이 멀게 하시고 반평생을 가난과 고생을 겪게 하나 재주와 성품이 출중하여 하늘을 감동하게 함으로 문곡은 입신양명하여 왕후장상의 부귀를 누리게 하고. 자, 그래서 바로 아까 이 작품 제목이 하진양문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는 바로 하오균, 여주인공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즉 진치가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바로 이 문곡성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태어난
태어나서 진세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공은 입신양명하여 왕후장상에 북이 누렸다고 하는 게 바로 진씨 가문 남자 주인공 진세백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진세백이 얘기까지 했고요. 너는 비록 이번 세상에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 진짜 이건 뭐 출생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전생의 비밀이었네요. 이 하오균은 전생의 남자였습니다. 남자 매화선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남자끼리 바둑 두고 놀다가 이렇게 바둑 두고 놀다가 귀양 보내줬고 또 바둑을 두어가지고 누가 남자가 되고 누가 여자가 될 건지 승부를 결정해서 이 하오균 여자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저거네요. 뭡니까 아까 저 보기에도 성계 조력자가 나와가지고 전생의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쭉 전생의 정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전생의 몸이 남자라 공명을 이루어 천하에 횡행하여 지기를 펴게 하시니 내 모친 윤씨. 아까 꿈속에 나타났던 오균의 친엄마 성씨가 윤씨였네, 윤씨. 내 모친 윤씨, 천국의 즐거우시나 한결같이 너를 잊지 못하여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까 전에 엄마 말씀 중에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진혼대성께 청하여.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이 도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게 구함을 청할 뿐 아니라 잠깐 신선의 소질이 있는 고로 금일 구하여 돌아왔나니. 그러니까 너를 지금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내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내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 머물지 않고 바삐 돌아가고자 하느냐. 바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너를 힘들게 다시 선계로 불러들여 올려서 데리고 왔는데 왜 다시 인간 세상으로 그렇게 빨리 다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어라. 인간 세상에 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소저가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소저가 환히 깨달아 삼가 감사하며 말하기를 저는 미숙한 속세 사람으로 인간 세상에 묻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부모 잃은 슬픔을 품어 슬픔을 참고 부친의 자애하심을 의지하여 지내옵더니 천만 뜻밖의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 바로 이게 저거죠. 아까 전에 잠깐 배경지식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둘째 부인 주씨가 낳은 삼남 일녀하고 이미 돌아가신 윤씨 부인이 낳은 오균, 백화 남매하고 사이에 바로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복 형제끼리 서로 막 해치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런 변고를 당하여 차마 인세에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마음이 없어 일신을 수중에 던져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더니 이제 바로 진원대선이죠. 선생의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여 살려주시고 거두심을 얻사오니 어찌 다시 홍진의 즉 인간 세상에 나감을 생각하며 영화와 지옥에 관계하고자 하리이까 마는. 즉 원래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은 그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가문이 불행하여 형제가 인의를 몰라 바르지 않은 길에 들어 권력을 탐하고 세력을 즐기니 머지않아 큰 화를 만나 일가가 패망하고 노부 즉 자기 아버지 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노부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다가 자식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근심하옵나니 엎드려 바라건대 노선 바로 진원대선 노선은 대자대비하사 노부의 목숨을 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요 말은 뭐겠습니까? 즉 자기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도사가 뭐라고 말씀하나 보겠습니다. 내 사정이 그러한즉 내 무예를 배웠다가 나라의 변이 있거든 공과 업적을 세워 명성을 드높이고 이름을 천하에 알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노부를 영화 부기로 섬기게 하리라. 자, 바로 이 도사님 즉 진원대선의 말씀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지 일종의 복선 같기도 하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고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여기서도 이 도사의 말씀으로도 알 수가 있듯이 바로 이 도사님 즉 진원대선 역시 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아까 보기에 나왔던 표현대로 선계의 조력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일단 중략 부분 앞이니까 일단 중략 부분 앞까지만 보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이 잠깐 몇 가지 선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부터 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오균은 자신의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즉 원래 혀를 깨물었던 것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혀 깨물었다가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몸이 회복된 것을 보고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렇죠. 본래 꿈속에 있는 일은 원래 믿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 이렇게 엄마가 꿈속에서 준 환약을 먹고 혀를 깨문 상처가 다시 아물었으니까 지금 어머니를 만난 일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선지 1번 찾았는데 혹시나
미심쩍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선지들 가볍게 보겠습니다. 선지 2번입니다. 오균은 자신이 지닌 혼서와 옷가락지를 후문에 던졌다가 아니고 몸에 지니고 그냥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선지 2번 땡이고요. 선지 3번입니다. 옥제가 문곡성에게 매화선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했다. 아니죠. 이 서로 문곡성하고 그 다음에 오균이의 전생, 즉 매화선하고 서로 바둑두면서 뭐 네가 남자 하라, 내가 여자 할게, 자기들끼리 정한 것이 오히려 옥제는 그런 광경을 막 노했습니다. 이렇게 뭐 문곡성이 남자하고 매화선이 여자에서 서로 부부가 되라 그렇게 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고 노했죠. 네, 노해가지고 귀향을 보냈습니다. 네. 귀양 보낸 것이고 이렇게 누가 남자하고 뭐 누가 남편하고 누가 여자하고 아내하고 이거는 그 문곡성하고 매화선 이 자기들끼리 그냥 바둑을 두면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 3번도 땡이고요. 선지 4번입니다. 진원자는 서둘러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 오균을 꾸짖었다. 빨리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죠. 널 이렇게 힘들게 데려왔는데 왜 그렇게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그렇게 오히려 만류한 것이지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도 땡이고요. 선지 5번은 그 중략 다음을 본 다음에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기가 있던 3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33번도 일단 그 중략 앞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들 보겠습니다. 선지 1번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균에게 진원자를 쫓아감이 훌륭한 대책이라고 알려주는 데서 선기 조력자, 바로 어머니죠. 선계 조력자가 인물에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뭐 그대로 맞겠고요. 선지 2번입니다. 도사가 사실은 진원대선이고요. 도사가 오균에게 이번 세상의 여자이나 전생의 몸이 남자라고 하는 데서 선계 조력자가 인물에게 제공한 전생의 정보 알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3번 오균이 도사에게 형제끼리 서로 해치는 병고 때문에 깨끗이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 즉 물에 빠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에서 선계의 조력자에 의해 인물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자, 여기서 그럼 새로운 역할은 이 선지 3번만 놓고 본다면은 귀신을 말하는 거일 텐데 이게 귀신이 되는 게 새로운 역할인가요? 그냥 이 오균은 물에 빠지려고 했던 심정이 뭐라 하면 다 이런 거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죽어 없어지고 싶다 그런 거일 뿐이지 이렇게 뭡니까 도사에 도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귀신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좀 말도 안 되게 억지로 엮어서 만들었으니까 지금 선지 3번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 답 찾았습니다. 다음 4번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도사를 받는 오균이 자신이 큰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구하였다고 하는 데서 인물이 선교 조력자에 의해 위기 순간에서 구출됐음을 알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맞고요. 선지 5번은 중략 다음 읽어본 다음에 가볍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거의 다 답은 찾았으니까 그 중략 이후 부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균이가 남장을 하고서 원수가 돼가지고 반란군을 물리치러 출전했습니다. 자, 이 길에 양진영이 전쟁할 때 천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용봉 일월기와 황금도끼가 좌우로 둘렀고 역시 지금 굉장히 화려한 요관을 지금 화려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네요. 좌우로 둘렀고 붉은 일산이 붙이는 곳에 무수한 갑오디부 군사가 한 수레를 밀어 나오니 이는 하원수라, 즉 하오균이 지금 남장한 원수가 된 것이죠. 하원수라, 머리에 윤건을 쓰고 몸에 학창을 입고 거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급인데요. 하여튼 학창을 입고 허리에 사마대를 두르고 손에 백우선을 들었으니 백설 같은 피부와 달빛까지 상스러운 기운인 백일, 즉 밝은 햇살이죠. 백일에 밝게 빛나니 모든 장수들이 태을성군이 하강하였다 하더라. 역시 그 선계 사람인 하강한 것은 맞죠. 자, 하여튼 근데 호용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자, 호용은 누구일까요? 여기 아마 호는 오랑캐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보면요, 중국의 인재 없음을 알 수 있도다. 저 어린 나이로 대장을 삼아 보내어 감히 나를 한거하리요. 역시 이 적장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웃기를 마지 않더라. 즉 이 원수 하원수를 지금 얕잡아 보는 것이죠. 자, 근데 하원수가 크게 놓아요. 친히 창을 빼어 들고 말을 달려 바로 호용을 취하여 서로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 원수의 칼이 빛나며 호용의 머리가 말 안 내려치니죠. 네, 허탈하게 그냥 호용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남은 무리가 다 항복한 원들, 원수가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위로하니 모든 백성이 춤추며 기뻐 승복하더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지문은 막을 내리고 이제 31번 중에서 아까 미처 살펴보지 않았던 선지 5번을 마저 보겠습니다. 호용은 하원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축된 태도를 보였다. 아니죠. 지금 하원수가
하원소가 처음에 호용을 무시했는지 안 무시했는지 일단 알 수가 없고, 일단 무엇보다도 호용이 하원소 모습을 보고서 위축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막 어린아이 같다고 무시했습니다. 무시. 그래서 역시 선지 5번도 땡.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확실하겠고요. 33번 문제 보기도 아까 선지 5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골라놓은 상태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네. 하원소가 무기를 부딪히고 몇 번 지나지 않아서 호용의 머리를 베고 백성을 위로하는 데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무적 면모를 드러냄을 알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 33번까지 이번 세트 문제는 봤는데, 이렇게 통상적인 모의고사처럼 지문은 길은데 문제가 달랑 3개밖에 없으니까 왠지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 문제 세트가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2028학년도 예시문항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평가원에서 발표했던 이게 아니구나.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죠.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 네, 지금 평가원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출력을 한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이 고전소설이 나온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전소설이 있는 게요. 요 예시문항에서는 작품이, 좀 고이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옥루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하여튼 딱 문제 번호도 31, 32, 33, 딱 3개 문제 있는 것도 완전히 똑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여주인공이 이렇게 남장한 얘기도 거의 남장 모티프가 나오는 것도 공통되네요. 자, 그리고 특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3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놓고서 인물에 대한 내용을 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31번 번호도 그렇고, 발문도 그렇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고요.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도 아까 우리 봤던 고1 10월처럼요. AB라고 해서 인물의 발화를 묶은 다음에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A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발문 똑같습니다. 또 마지막 33번 보기 문제도 이렇게 보기가 주어진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것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학 문제 비유하자면은 같은 문제풀이 알고리즘에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한 것만 좀 바꿔서 대입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예시문항을 본뜬 아마 모의고사 중에서는 첫 번째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고1 학생분들은 이제 고1 이하 학생분들은 이런 새 포맷에 맞춰가지고 적응하시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